안녕하세요. 환신시 김유진입니다. 저는 919 전담 강사로서 오늘 919 내신 분석과 그 다음에 919 내신 방법, 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한신시에서만 12년 동안 강의를 해오고 있고요. 그 10년 이상 동안 919 아이들을 내신을 전담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었고, 잘하는 아이들은 물론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대비를 시키고 있고요. 못하는 아이들도 좀 더 꼼꼼하고 그 아이 역량에 맞춰서 최대치로 시키면서 높은 점수를 이제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19 학생들에 대한 저희의 강의 평가에 대해서 있는데요. 저의 강의가 속 시원하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선생님이다. 그 다음에 강의 덕분에 영어에 흥미가 생겼다. 이런 등등 수많은 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919 내신에 대해서 좀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919 1학년 중간고사 내신 분석표이고요.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서가 2과가 들어갔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1과, 2과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들어갔는데 고1 모의고사가 들어갔고요. 모의고사 전체 범위가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몇 지문을 선별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와 모의고사 이외에 프린트를 자체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제작을 하셔서 그거를 수업을 하시고 그 프린트 또한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범위에 대한 이제 문제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교과서에서는 어법, 어휘, 내용 관련 그리고 서술형 문제로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모의고사에서도 어법, 어휘, 내용 관련 그 다음에 문맥 흐름이라는 순서와 삽입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 나왔고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은 영작 부분과 어법, 어휘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게 모의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독해 프린트에서는 사실 서술형에서는 잘 안 나왔고요. 객관식의 내용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문항 31문항으로 나왔고요. 객관식에서는 어법, 어휘, 내용 관련, 문맥 흐름 이렇게 나왔고요. 서술형에서도 어법, 어휘, 영작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객관식과 서술형에 있는 어법, 어휘는 변형이 돼서 나왔고요. 이 변형에 대한 대비책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맥 흐름은 객관식에서만 나왔고 영작도 서술형에서만 나왔는데 문맥 흐름과 영작은 변형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범위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범위에 대한 암기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면 손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나왔고요.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용 관련된 문제입니다. 9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어법, 어휘, 영작 뭐 이런 거에서의 변형도 변형이지만 내용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관련된 문제를 왜 아이들이 틀릴까? 그냥 내용 다 알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요. 성질을 해석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고등부에서는 내신도 잘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제 내신 대비 전에 물론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하진 않았겠지만 기본 실력이 아직 출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셔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변형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형 문제 오답을 통해서 지문 해석하는 능력, 선지 선별하는 능력을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시키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작년 919 1학년 중간고사의 더 분석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똑같이 교과서, 모의고사, 프린트 이 세 가지의 범위가 나왔는데 교과서의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두 과에서 한 과가 되면서 문제의 비중도 교과서의 문제가 좀 줄어들었고요. 반대로 모의고사의 비중이 좀 올라갔습니다. 작년보다 모의고사 지문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50%나 차지할 정도로 모의고사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독해 프린트도 마찬가지로 교과서가 줄어든 만큼 약간의 비중이 좀 올라갔습니다. 문항수와 문제 유형은 비슷한데요. 작년과 어법, 어휘, 문제 똑같이 약간의 변형이 돼서 나왔고요. 영작과 빈칸은 변형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철저하게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문맥 흐름에 대한 객관식 문제도 변형이 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용 흐름과 그 다음에 암기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면 문맥 흐름, 영작, 빈칸 이 문제는 손쉽게 맞출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복병은 내용 관련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선지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인 요약문 문제가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요약문 문제는 모의고사 한 지문에 대해서 밑에다가 요약을 한 문장 혹은 두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한 형태에서 거기에 이제 빈칸을 빵빵 뚫어놓고 그 글에 맞는 어휘를 골라서 쓰시오 이런 류의 뉘앙스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어휘를 얼만큼 알고 있냐,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에 대해서 얼만큼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서술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9 내신 적중했었던 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삽입, 이 문장이 삽입 문제로 나오기 좋아요 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서 제가 각 키워드를 제가 네모 박스를 치면서 빈칸 문제 나오기 좋으니 유의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키워드 자리에 빈칸을 뚫어놓고 서술형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변형에 대해서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 문장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생략됐는데 시험지에서는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늘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그대로 객관식 문제로 나와서 손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배열도 마찬가지로 제가 끊는 포인트를 집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그대로 이제 문제가 나온 그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마찬가지로 빈칸 문제인데요. 제가 이 모의고사 지문에서 여기 빈칸 포인트니까 나오기 좋아요 라고 했던 부분들 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9.19 내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정리해드리자면 범위는 교과서, 모의고사, 독해 프린트 이 세 가지의 종류로 나오고요. 교과서에서는 어법, 어휘, 변형이 나오고 내용 일치와 영작, 서술형 요 위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는 어법, 어휘, 변형과 내용 상세 그리고 약간의 변별력이 있었던 요약문, 서술형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독해 프린트에서는 서술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객관식에서 나왔고요. 내용 관련된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어휘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9.19는 그래서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하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어법 어휘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변형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변형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줍니다. 분석을 하고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 체크해놔라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어휘 같은 경우 동의어를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고 그 동의어를 아이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체크를 하는 식으로 변형 예측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관련된 문제에서는 제가 아이들한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 모의고사 지문의 내용이 뭐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모의고사 지문의 내용을 쫙 설명을 하고 그래서 주제가 이런 거예요 라는 식으로 아이들이 저한테 수업을 거꾸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일치 주제 선별에서 그 선택지에서 변형 아이들이 이제 해석을 많이 못해서 틀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변형 문제를 제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변형 문제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채점하고 끝! 이게 아니고 변형 문제를 풀고 만약에 내가 찍었는데 맞췄다 아니면 헷갈려서 이걸 골랐는데 틀렸다 아니면 아예 모르겠다 이 난이도를 이제 제가 분별을 해서 아이들에게 오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정답이어야만 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선지들은 왜 정답이 되면 안 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오답을 하는 걸 저는 시키고 있고요. 그 오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정보들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어법, 어휘, 변형은 제가 아까 객관식에서 말씀드렸던 방식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빈칸과 영작 서술형에서는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범위에 대한 암기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학원에서 암기를 시키겠지만 저는 암기를 무한 반복시킵니다.
그냥 한 번 외우고 넘어가자라고 하면 시험 기간이 됐을 때 그 처음에 외웠던 부분은 반드시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돌리고 그 다음에 또 돌리고 3번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좀 지겨울 정도로 좀 암기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서 수령 같은 경우에는 내용일치에 대한 문제 대비 방식과 플러스 그 다음에 기본 어휘 실력도 필요해서 그거는 변형 문제를 통해서 제가 요약문 유형에 대한 변형 문제도 추가적으로 주고 오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내신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머님들이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이 뭘 하고 왔는지 잘 모르세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 수업 후에 아이들의 데일리 관리표를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범위를 나갔고요. 이 범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수행도가 이 정도 됩니다를 제가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매 수업 후에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919 내신 범위를 이제 전반적으로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한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서 그 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학원에 와서는 뭘 하냐면 그 영상 수업 들은 것에 대해서 저랑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질문이 없고 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수업 내용 필기를 기준으로 너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랑 동의어 뭐 있어? 이 내용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돼서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 질문 범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계속 숙지시키고 있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뭔가 해야 할 임무를 못 끝냈다? 암기를 다 못했다. 아니면 뭔가 숙제가 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한테 설명하는 것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저는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 범위에만큼 그 하루에 해야 하는 범위만큼은 진도만큼에 대해서는 저만큼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평일에 2번을 나오고요. 내신 때는 주말에 한 번 저는 더 부릅니다. 그래서 평일에 했던 범위에 대해서 주말에는 리뷰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아이들이 암기를 2 바퀴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저는 시키고 있고요. 주말에도 시험 보고 땡 요건 아니고 시험을 보고 구술 테스트도 한 번 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범위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또 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을 하고 계속 꼼꼼하게 더 파고들고 계속 집요하게 선생님이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는 있지만 성적에는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제가 919에 대해서 내신 방법, 그 다음에 내신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10년 동안 919를 계속 전담을 해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919 내신 대비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믿고 맡겨주셔도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을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신시 김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